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4부작 스페셜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입니다. 여기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주도 커플 여행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애애한 커플들 사이로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두 사람. 아무래도 수상한데? 두 사람 사귀는 게 맞긴 한 걸까요? 전처럼은 들어가기 어렵단 거 알잖아.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도돌이표를 그리려는 여자와 마침표를 찍으려는 남자. 과연 이 여행의 끝엔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배신해도 식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식물 돌보는 일을 업으로 삼은 이 여자의 이름은 하송이. 그녀는 지금 어젯밤 내내 연락이 두절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혼내주려고 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준다. 그 전에 입술로 혼내줄 거야. 헤어지자. 아니 무슨 뽀뽀하자는 사람한테 이별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남자의 이름은 박도겸.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디밴드의 보컬이자 송이와 무려 5년을 함께한 사이인데요. 이별을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식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난이면 그만해. 나 진짜 화날라 그래. 헤어질 거야. 내가 싫어졌어도 함께했던 5년의 시간을 존중해주기 바란 건 욕심일까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있어. 남친이자 베프이자 보호자였던 도겸과 이별하고 나니 사소한 일상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마 지우지 못한 추억들을 곱씹어 보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미련이 점점 커져감을 느껴가던 그때 하송이님 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커플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예? 하송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헤어졌어. 헤어진 사이에 무슨 제주도야. 시간이 필요해. 난 노력했어. 널 이해해보려고, 네 맘을 들여다보려고 매 순간 노력해야 됐어. 이번엔 네가 나한테 노력이란 걸 좀 해봐. 깜짝 선물 같은 이 여행에서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남. 드디어 찾아온 여행 당일 공짜 투어에 들뜬 커플들 사이로 혼자 TV는 사랑을 싣고를 찍고 있는 송이. 하송이님, 박도겸님은 아직. 그게 오긴 올까요? 네? 확답까진 받고 나올 걸 그랬나? 급한 성질머리를 후회하던 그때 맞습니다. 박도겸님?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이쯤 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두 사람의 재결합을 돕는 것 같죠? 그리고 커플들에게 주어진 특별 미션.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반짝이는 시간이었구나 싶은 순간들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붓한 시간이 주어지자 슬슬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도 하나도 안 섹시하지? 넌 너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거 장점이야, 장점. 박도겸, 너는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왔는지 철벽 수비를 하는 도겸.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한편 이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어. 이번 이벤트를 직접 기획한 여행 가이드이자 에세이 작가 서지강입니다. 그날 오후 박도겸, 나 기다린다. 빨리 와야 돼. 숨바꼭질을 시작한 다른 커플들 사이에서 혼자 남겨진 송이. 박도겸!
미로보다 더 알 수 없는 도겸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진짜 스토커가 뭔지 한번 보여줘? 내가 너 찾으러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도겸의 동창이자 같은 밴드 멤버인 장루리. 왜 이러긴 반가서 그렇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재결합이고 뭐고 다 망한 거죠. 모든 노력이 쓸모없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달래주러 나온 한 남자가 있어. 내가 내려서 실망했어요? 아니요. 고마워서요. 따라 내려줘서. 나 안 버려서. 그때 진짜 놀랬었는데. 진짜 내가 싫어졌을 수도 있겠지. 내가 그렇게 별론가? 내가 되게 못생겼나? 예쁜데 되게. 이렇게 바로 썸남 되나요? 사람을 이렇게 다음 날 아침 오늘 여행 코스는 숲 투어로 시작합니다. 자유 산책을 마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할 시간. 그런데 어라?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도겸이 형 어딨어요? 성희 누나 뭐야 어디 갔어? 박도겸! 어딨어? 이거 어디야? 언니는 오빠 찾으러 갔는데 오빠도 언니 찾으러 가면 둘이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뭐야 누가 사고 났나? 이 소리? 다송이! 송이야! 먼저 나서서 찾아볼 걸 하는 후에도 잠시 이 악물고 왔던 길을 되짚어 가던 중 송이야. 어디야? 어딜 다친 건데? 다리야? 이거 봐. 참 귀엽지?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여행지에서의 밤. 어깨가 누가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는데. 악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네. 안 괜찮아. 뭐야? 왜 그거?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우 분위기 좀 잡나 싶었는데 얘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건지. 친구라며. 내 앞에서 받으라니까? 박도겸. 친구라면 전화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잠시 보류해둔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집중해요. 게다가 하송이 씨. 커플 여행 이별 여행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한 남자의 마음이 성큼 다가오는데요. 혼란스러운 두 사람의 앞에 분란의 씨앗이 모습을 드러내고 박도겸 좀 빌릴게요. 내가 좀 많이 급해서.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가끔 하염없이 눈물이 나 왠지 한편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도겸 방송 출연에 음반까지 내준다는 제작사 대표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건데요. 믿을 사람이 믿어야 되는 사람이 형밖에 없었다고. 야 이 새끼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막상 사기꾼을 잡고 나니 기쁨보다 허탈감이 더 큰데요.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겸만큼이나 허탈해 보이는 송이.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던 걸까요? 설명할게.
해결되면 말하려고 했어. 난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너는 왜 끝까지 이래? 너랑 헤어지기 싫었어. 난 이유가 뭐가 됐던 이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넌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송이야. 오지 마. 이젠 내가 싫어. 헤어지자. 그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두 사람. 헤어지고 나서야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완전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여행이 끝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요. 반가운 인연을 만난 송이는 추억의 물건을 건네받았습니다. 박도겸 씨가 찍은 필름이에요. 뭘 찍었는진 나도 몰라요. 인화할지 말지는 송이 씨 선택이에요. 도겸의 반짝이는 순간은 전부 자신이었던 걸 알게 되고 우연히 찬란한 순간을 함께한 그리운 인연을 마주치게 됩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겠어? 뻥 하고 차인 여자가? 박도겸, 우리가 저 이벤트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 1% 정도는 되려나? 그렇게 1%의 가능성을 남긴 채 돌아선 두 사람. 한 달 뒤 이벤트 응모에선 떨어졌지만 다시 제주를 찾았는데요. 저기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쩌려고? 단 1%라도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거든. 확률은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돌고 돌아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낸 두 사람의 해피엔딩 스토리.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였습니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보통의 연애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냈는데요. 감성 트립 멜로드라마를 표방한 만큼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설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여행과 사랑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익숙한 조합이잖아요. 여행의 속성이 우리의 어떤 익숙한 진부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과정이 자주 그려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좀 이렇게 처음부터 차별화된 여행지 로맨스를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좀 이별 여행으로서의 이야기를 그렸고요. 특히나 이제 3회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런 데 오면 심장이 쿵 하는 로맨스도 있고 해야 하는데. 맞아요. 저도 비포 선라이즈 보면서 그런 로맨스 꿈꿨었는데. 나도. 기존의 그 작품들과 좀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사랑의 끝을 같이 여행의 길 위에서 성찰을 한다라는 점은 흥미로운 설정이었다고 봅니다. 사건이 이렇게 여행 일정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반복적이고 어떤 것들은 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남겼어요. 가령 3화에서 이제 송이가 우도에 가서 길을 잃는 바람에 일행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겸과 지강이 송이를 찾으러 가서 다시 세 사람만이 우도에 남는 장면이 있잖아요. 또한 그날 밤에 다시 송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도겸이 송이를 구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들이 많았다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압축된 스토리로 만들면서 간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2020년 MBC 드라마 공모전 극본 수상작이라고 나옵니다. 요즘에 어떤 경향성이
어떠한가를 좀 가늠해 보기에 시청자로서 궁금증이 들었던 대목이 있었고요.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재방송을 할 때 UHD의 화면을 취했거든요. 제주라는 풍광 자체가 그야말로 UHD에 어울리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살려서 또 송이라는 이 주인공의 직업도 식물원 코디네이터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식물의 어떤 질감들, 그 색감들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헤어진 연인과의 마지막 여행에 승부수를 던진 주인공 송이의 서사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세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연애의 다양한 면을 담은 현실 로맨스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극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형의 이별이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이별 중에 하나가 이유를 모르는 이별 같아요. 이런 이별의 속성이 좀 주로 송이를 통해서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2화의 마지막에서 도겸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니,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논리정연하게 말해. 얼마 전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단번에 설득되게 납득되게 말해. 송이의 심리가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로맨스가 이제 사랑에 주로 이렇게 썸을 타는 과정, 이 설레는 감정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 엔딩은 그냥 뭐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듯이 끝나는데 이 작품은 그 이별을 바로 이제 본론으로 딱 제시하면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송이의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한 2부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송이가 그 이별 통보를 듣고 나서 약간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또 씬이 넘어가면 다시 반복해서 찾아가고 약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 흔한 이별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나 누구하고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나 걔 찾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감정이입을 할 만한 캐릭터를 오랜만에 좀 TV에서 만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저 부분만큼은 좀 현실 연애적인 부분을 좀 담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셨던 그 현실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이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이게 현실적일 수 있지만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할 무엇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별을 이제 통보받았을 때 1회 장면에서 나갔던 송이가 갑자기 돌아와서 도겸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또 이별 후에 송이가 늘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실은 그게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혹은 이별 후에 나타나는 어떤 폭력의 양상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용인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하는 거울처럼 저에게는 느껴져서 1회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극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식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식물원 코디네이터가 된 하송이 역에는 박민아 씨가, 인디밴드 리더 겸 보컬이자 하송이의 전 남친 박도겸 역에는 권화원 씨가, 그리고 커플 여행 가이드 서지강 역에는 안우현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극을 긴장감 있게 끌어왔습니다. 주인공들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새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이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 코디네이터로서 식물을 관리하듯이 연애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인물이에요. 사랑도 그렇게 정성스레 최선을 다하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지만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도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죠. 혼자서 곡을 만들고 쓰는 그런 인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고민을 좀 혼자 안고 떠안는 그런 인물의 성격. 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가이드 겸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떠나듯이 새로운 만남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작가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하죠. 이런 직업 설정을 사실은 이 로맨스에서 어떤 이 인물들이 사랑을 대하는 태도, 연애관과 연결시켰다는 점은 나름대로 작가가 이제 잘 전략을 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송이 캐릭터는 그래도 입체적으로 설계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송이는 처음에는 사실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물건을 잃어버린다든가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여기가 어딘 거야? 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보여줬거든요. 가령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이제 이별 후에 일상을 이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면서 송이가 면접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관리하는데 시들시들해질 때 하송이 씨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송이가 남에게 매달린다거나 혹은 남에게 계속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인물이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서 자기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물로서 변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겸과 지강의 캐릭터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묘사됐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도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이별한 이유가 뭔지가 이제 3회에 밝혀지는 것이고,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미스터리 구조, 약간 반전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알 수 없는 행동이나 뭐 표정 같은 것들로 좀 일관해야 되는 부분들도 캐릭터 설정상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유추해볼 만한 단서 같은 것들을 조금씩 흘려줬더라면 우리가 3회까지 가는 동안 그래서 쟤는 왜 헤어지자고 했나를 정말로 궁금해했을 것 같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3회에 밝혀지는데 딱히 그랬나 보다 약간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강도 삼각관계라는 이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투입된 기능적인 캐릭터라는 인상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책을 쓰는 이제 여행 에세이스트다라는 설정 말고 우리가 지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돌아보면 알게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와야 케미스트리를 보고 즐긴다거나 하는 동력이 생기는데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불이 안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에서는 새 주인공 외에도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커플 여행에 참여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인공 외에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요? 현실적인 연애를 잘 보여준 커플은 유튜버로 나왔던 노효정, 송종호 커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싫어졌다가도 또 다시 좋아지는데도 이유가 없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현실적인 연애를 하는 젊은 세대를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4회에 이들이 결국은 헤어지고 그 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종호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상을 하는데요. 왜 헤어졌냐고?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영화 보자. 갑자기? 다음에. 그때 효정이 쓸쓸한 표정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잘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경험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거대한 이유 이런 게 아니라도 헤어지는 게 연애라고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인 연애를 잘 보여준 커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미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인물 중에서 가장 말수도 적고 개인사도 가장 덜 풀리고 좀 소극적인 그런 인물로 보였는데 후반부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별에 있어서 가장 솔직하고 능동적인 대처법을 보여준 인물이 아니었나. 사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남편과 둘의 사연을 이제 풀어 나가죠. 포기가 안 됐어. 당신마저 놓으면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당신이 못 걷더라. 날 껴안고 떠안느라.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껴안고 서로 찔려서 상처 입고 그러다가 적정거리를 찾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자. 상대방을 위한 이별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시청자들에게 잘 보여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고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닌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일하는 엄마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압박감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어떤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적은 서사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해가 갔고 좀 인상적인 순간을 많이 남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이었던 만큼 기존 로맨스 드라마의 차별점에 주목하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 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전체적으로 어떤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봤을 때 로맨스 드라마가 사실은 강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도 약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오래 기억에 남는 드라마들을 뽑아보자면 장르적인 특색이 강조돼서 로맨스와 그런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라든가 휴먼 힐링 드라마를 표방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다른 특색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연애의 속성을 현실적으로 내가 탐구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로맨스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좀 극적인 사건들로 이야기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피소드 자체가 좀 섬세하게 짜여졌더라면 그런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좀 해프닝성 사건들이 연속돼서 시청자들이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는데 좀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가 될 때도 입소문을 탈 때도 이제 색감 맛집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이게 색감 맛집이면 대부분 그냥 클립이나 짤로 보면 되지 이거를 본방사수까지 할 필요는 못 느끼거든요. 결국 저 작품 재밌대 내가 챙겨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매력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되게 흥미진진한 서사를 펼쳐줬을 때 채널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소문이 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볼까 하면서 채널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야기의 흡입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4주 만에 뭔가 시청률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큰 작품이었습니다. 최근 MBC 드라마는 다양한 형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얻은 다양한 반응들을 발판 삼아서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어낼 드라마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